수고 인사만 하겠습니다. 옆에 자회자같이 우리는 이겼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완전히 4월 10일 총선을 통하여 완전히 무너진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려내려고 어제 부산 역광장 대회를 이어서 오늘은 대구대에 우리가 여기에 찾아왔습니다. 대구 시민들이여 일어나야 됩니다. 역사는 이긴 자의 것입니다. 만약에 지면 역사가 거짓말이 사실이 되고 진짜는 아무 말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번에 투쟁에서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근대사에서 제1의 투쟁가가 누구냐?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은 배지학교에 들어가서 선교사들을 통하여 저 고종을 끌어내야 된다. 고종이 저 자리에 있었다가는 반드시 나라는 일본으로한테 먹힌다. 그래서 이승만이가 공화정을 주장하여 그 고종하고 붙어 싸우다가 한성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승만의 이 사형 선고 이 옷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이 사진을 처음 볼 때에 3시간 4시간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이야, 대한민국이 그냥 건국된 것이 아닌가. 이거 보세요. 온 몸을 쇠고랑으로 묶어놨잖아요. 이게 이승만이 사형 집행되기 전에 입었던 옷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선교사 헐벗 선교사가 옥중바라지를 해서 고종을 설득하여 대한민국이 살려면 미국의 루스벨트에게 친서를 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일본한테로 넘어갑니다. 그때 고종이 말하기를, 그러면 영어를 할 놈이 있습니까? 그럴 줄 알고 우리가 하나 키워놨습니다. 누구요? 그랬더니 이승만입니다. 그랬더니 이승만 그러면 안 돼! 그놈은 역적모의를 하여 나를 끌어내리려고 해서 내가 사형 선고를 내렸어. 그때의 헐벗 선교사가 그러면 나라를 일본으로 넘겨주시죠? 할 수 없죠. 그러면 이승만을 한번 다시 데려와봐라. 한성감옥에서 사형 집행 직전에 있는 이승만을 데려왔습니다. 너희놈 어디 인간이 할 짓이 없어? 왕을 죽이려고 하는 연꽃죄를 지느냐? 너 이제 조금 생각이 달라졌는지 물어보겠다. 내가 친서를 하나 써줄 테니 이 친서를 들고 아메리카 대통령 루스벨트에게 너가 전달하러 가겠냐? 이야, 이 정도 되면요 사형 집행이 바로 진행되기 직전의 상태인데 뭐라고 말하겠냐? 여러분한테 감사합니다. 잘 들어야 된대. 기빠 디나 이거 들어서 내가 들어가. 미국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줄 텐데 전도사님 들어가. 대한민국이 그냥 건국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거 들고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 말했냐? 고종한테 너놈이 쏘는 걸 가지고는 안 가져가. 이승만은 민풍당당한 거야. 여러분 같으면 사형 집행을 다 면제해주겠다. 너를 살려주겠다. 미국에 친서를 가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땡큐. 그런데 이승만은 뭐라느냐? 너놈이 써준 걸 가지고는 안 가지고 하니까 고종이 화가 났어. 다시 가둬! 다시 한성목에 갇혔습니다. 그때 헐벗 선교사가 찾아가서 이승만, 너 도대체 왜 그러냐? 내가 너를 살려내려고 말이야. 고종을 설득해서 이렇게 미국에 친서를 가지고 가도록 했는데 왕 앞에서 말이야 너는 있었는 걸 안 가지마. 이승만의 그 정말 기일은요
오늘 대한민국에서는요 정마훈하고 비슷해. 정마훈 내가요 내 이 구력력이 이승만 쪽이에요. 이승만 쪽. 내가 당구운동을 하고 저 청와대 비닐텐트 앞에서 문재인 야! 하고 투쟁을 할 때에 그때에 문재인의 비서관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코리안 앞에서 만나는 뭐라 그러냐? 신도시에 천천편에다가 교회 pension편이 문재인하고 같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한테 여러분 놔두면 100% 당연한 이런 제안을 받았다. 어? 안 넘어갈 사람 손들어. 안 넘어갈 사람. 뭘 안 넘어가. 삼천평에 교회 지을 테니까 문재인하고 같이 갈래. 이게 넘어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를 교회 전체를 필요 있고 두 가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면 내가 문재인 도와줄게. 첫째, 평생 동계올림픽에서 신영복 강철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집사님! 집사님! 다시 한번 들어봐요. 제가 존경하는 잠깐만. 이거 주먹밥 우리 했나 맛있다 먹으라고. 자, 넣어라 주먹밥. 꼭 먹어요. 이 안에 넣어라. 자, 우리 전부 점심 여러 가. 밥 먹었는데. 그래 나중에 먹어. 나중에 빨리 넣어놔. 그래도 가래 넣어다 넣어가. 넣어. 뭔데? 아이고 참말로 잡사. 아 이거 밥. 나중에 먹어 나중에. 주머니 넣어놔. 알았어요. 고마워요. 아니 아무리 해봐야 됐나 나 못 이겨. 지금 나라 빈이 프리로 방송하고 있는데 우리는 꼬만 들었는데 이거 우리 가락하는데 1시간도 안 걸려. 1시간도 안 걸려. 맞죠? 맞죠? 아니 왜 사람이 말을 못하게 하고 문재인이가 이따위 발언하는 이것은요 사람 소리요 짐승 소리요. 이거 사과하라. 이거 사과하고 두 번째 48년 8월 15일 건국헌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문재인도 그랬거든요.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7년 19년 3.1 독립운동 때 그때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 그때는요 결혼도 하기 전이야. 결혼도 안 하는데 뭐가 애가 생겨. 상해 임시정부 그때부터 대한민국이 탄생했다. 여러분 보세요. 상해 임시정부는요 말 그대로 임시정부예요. 임시정부. 여기 지금 여기 변호사도 와 계시지만은 국가가 형성되려면 백성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영토가 있어요. 영토 뭐가 있어요? 상해 임시정부에 영토가 있어요? 중국에 쫓겨가서 만든 정부인데 그런데 상해 임시정부가 그것이 국가의 시작이다. 문재인이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 보니까 상해 임시정부가 이승만이가 그게 임시 대통령이 돼 있거든. 그래 다시 투표해 갔어. 뭐냐? 1919년 3월 독립운동도 대한민국의 탄생이다. 이런 개같은 소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날 탄생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또 들어 조용해. 서울만 꺼진다고 연설 꺼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목숨 걸고 투쟁을 하여 그리고 해방 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45년부터 48년까지 남로당의 박헌영과 목숨 거는 투쟁을 통하여 탄생된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투쟁이 없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승만 박정희의 정신을 이어받아 해부가 다 일어나서 이번에 투쟁에서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투쟁은 바로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바로 대구 출신 박정희, 구미 출신 박정희.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승만과 박정희가 없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해야 못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남로당 출신으로 남로당에 갔다 왔거든. 그래서 박정희가 5.16 군사혁명을 일으켜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그 효과로 대한민국이 세계 6위권에 와서 이겼습니다. 거기에 중간에 조금 정파를 거듭었던 사람이 있다면 누구냐? 우리 종씨 전두환이에요. 전두환. 여러분 전두환 웃음을 보면 안 돼요. 참. 그런데 말이야, 이승만을 죽여놓고 박정희도 죽여놓고 전두환도 죽여놨는데 대구가 왜 조용하냐 이 말이야. 대구가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박근혜까지 완전히 죽여서 탄핵시켰어. 아이고 이 대구의 이 멍청한 놈들이 대구 박근혜 탄핵될 때요, 경북 대구에서 탄핵을 지지하는 사람이 몇 프로인지 알아요? 95%예요. 95%. 이게 전부 언론에 사기당해서 그래. 에? 박근혜 탄핵안을 찬성한 사람이 95%니까 경북 대구에서 다시는 여러분들이 언론에 사기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반드시 밝혀지게 돼 있어요. 지금요, 장시호하고 장시호 친구 이준희하고 그 다음에 정유라하고 대화한 녹음 테이프 하고 1700개가 지금 내 손에 와 있습니다. 내가 이걸 다 분석하고 들어보고 있는데 왜 나한테 찾아왔나 했더니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기 때문에 좌파애들이 돈을 10억 준다, 5억을 준다. 그 테이프를 자기한테 50개만 넘기면 돈을 10억 주겠다. 좌파애들이 해도 자기는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사람은 전공 목사님밖에 없기 때문에 조용히 이 대가시다. 조용히. 배우이 바로 이렇게 많아요. 경찰관님 빵빵 소리 내는데 나 딱히 나 끊었거든요. 그래서 이 1700개 테이프가 내 손에 딱 들어왔어요. 분석해보니까 결국은 딱 하나야. 뭐냐? 이 장시호가 세상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합니다. 거짓 진술. 뭐라고 했냐?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이모 최순실, 요즘 최서울로 돼 있죠. 최순실이가 저 삼성동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집에 있는 금고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 최순실이가. 이 증언이 바로 탄핵이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가 깜빵을 가겠습니다. 이건 뭐냐? 경제 공동체로 엮고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최초의 경제 공동체. 그때에 박근혜하고 이 최순실이가 뭐라고 했냐? 그러면 삼성동에 있는 내 사저에 집에 박근혜 집이 원래 거기였었잖아요. 지금은 달서에 와 있지만은 점심 잡쌌어요. 거기에 금고가 있는지 현장 정보를 한번 보자 했더니 뭐라고 했냐? 이미 니들이 다 치웠겠지. 그 뭐로 해? 그러니까 이 장시호의 말 한마디 뭐냐? 바로 박근혜 집에 있는 금고의 돈을 최순실이가 만들었습니다. 나 물 있어요. 이것 때문에 세상을 남아요. 남아만. 이재용이가 구속됐고 그 다음에 또 시원하면. 박근혜가 구속됐고 자, 최순실이가 구속됐고 지금까지 또 못 나오고 있죠. 아니 여자애가 검사의
거짓 증언한 것이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망쳐나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진실의 1700개 TF를 내가 분석해보니까 이거는 장시호가 완전히 거짓 증언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을 재심을 하여 완전히 무죄로 다시 밝혀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태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태구가 이재명도 무죄, 박근혜도 무죄, 다시 재심을 신청해서 오늘 변호사님 왔어. 변호사님이 앞장서서 진행해서 동아대까지 맡기자. 한국 근대사를 망쳐놓은 박근혜는 탄핵될 만한 아무 이유가 있어 없어? 나는 박근혜 대통령한테요 커피 하냐고 못 얻어먹었어. 지금도 나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커피 하냐고 못 얻어먹었어. 그러나 나는 목사의 양심으로 나한테 잘해주든 못해준 관계없어. 나는 대한민국이 해쳐내고 북한의 영광대로 가면 돼요 안 돼요? 나는 이걸 위하여 순교적 정신으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태구여 일어나라! 다시 살려내야 이승만을 살려내고 그리고 대구에 출신 박정희를 살려내야 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박정희의 5.16 군사혁명이 없었으면 대한민국 끝이 없어요. 뭔 대한민국이 존재해요. 이미 그때 북한을 다 넘어갔어요. 자, 마지막으로 뒤에 연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짧게 줄이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5.16 군사혁명 한번 여러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가정 혁명 공약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후호에만 그친 반공 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 둘째,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방과 유대를 더욱더 공고히 한다. 셋째,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수확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 노의와 민족 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한다. 넷째,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흐르기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의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다섯째, 민족적 수권인 국토 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의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여섯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데 언제든지 정권을 이어가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자, 이게 5.16 군사혁명의 혁명 공약입니다. 이거 하나하나를 제가 다 연구해봤더니 박정희는 그 시대의 천재요, 천재. 이 5.16을 일으킨 동기도 뭐냐? 가만 뒀다가는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1번이 뭐냐? 반공을 제1에 뭐라고? 국시로 삼는다. 이걸 딱 높아가 놓은 거예요. 왜?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넘어가게 생겼다 이거예요. 김학성 교수 빨리 키워. 넘어갔다 제1로 왔어. 자, 그리고 더 눈물 나는 얘기는 다음 영상을 들어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5.16을 일으키기 바로 하루 전에 그의 사랑하는 바로 후배 박태준을 불러서 이렇게 유언을 했으면 이 박정희가 5.16 군사혁명을 일으킬 때의 그때의 내용, 그때의 마음의 자세, 어떤 자세였었는지 이 박태준에게 한 유언을 한번 들어보세요. 군사혁명을 세력을 위한 특별한 임무를 박태준에게 맡기지 않았다. 이른바 부산함단에서 국군본부에 근무하는 대령 박태준을 빼놓은 것이었다. 그러나 박태준은 거사의 계획을 바싹하게 알고 있었다. 5월 18일 저녁 박정희가 비서실장과 진명현 박태준을 불렀다. 한숨을 돌리긴 했으나 긴장과 피로가 버벅된 얼굴들이었다. 박정희가 박태준에게 의자를 보냈다.
한 곡이 넘겼으니 우선 할 얘기가 있어. 박태준이 의자에 앉아 박정희가 담배를 물었다. 내가 왜 혁명동지 명단에서 자네 이름을 뺀 줄 알아? 박태준은 운동자를 고정시켰다. 자네를 아끼고 믿기 때문이었어. 국가적인 이유와 개인적인 이유. 국가적인 이유는 우리 대외의 중도의 실패로 돌아가면 자네라도 무사히 살아남아서 우리 육군을 제대로 이끌어나갈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개인적인 이유는 혁명에 실패하여 내가 군사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면 내 처자를 자네한테 부탁하려 했어. 박태준은 후턴내기 시키냈다. 박정희가 연기 한 모금을 길게 불었다. 자, 이 말을 여러분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내가 다시 잠깐 해설할게요. 박정희가 5.16 군사혁명을 완전히 준비를 다 했어요. 하루 전에 박태준을 불렀어요. 박태준. 포천에 진화 박태준 알죠? 육군상학교 출신 후배를 불러서 뭐라고 했냐? 내가 이 혁명 명단에 자네 이름을 뺀 거야. 박태준 이름을 뺐다 이거예요. 왜 뺐냐? 이유는 내가 혁명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면 이제 대한민국이 북한을 넘어가기 때문에 너라도 감춰놨다가 문제를 치유해야 하기 때문에 너 이름은 숨겨놓고 뺐다 이거야. 박태준한테. 두 번째 뭐냐? 여기서 박정희의 각오가 나타나. 나는 혁명을 성공하지 못하면 군사재판에 해고되어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때문에 그때 나의 처자 누구냐? 유경수 여사, 박근혜, 박주환, 박근영 세 명을 너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내가 너 이름을 5.16 혁명에서 감춰서 빼놨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 박정희의 5.16 군사혁명의 자세는 뭐냐? 성공하면 살고 성공 못하면 자기는 사형장 인수로 사라진다. 이 각오를 지금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대구 영국 동지 여러분 준비됐어요? 뭐가 준비됐어요? 죽을 준비됐어요? 박정희 같은 각오가 됐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박정희 같은 이런 각오로 여기 안 왔으면 여러분 집에 빨리 가요. 당신들이 헌정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원체 무너졌기 때문에 이번에 4월 10일 통하여 저 좌파들이 190이 있었던 대한민국을 끝난 거예요. 이제 이 상태에 우리가 대체할 방법은 뭐냐? 오직 혁명으로 완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6월 1일 우리는 강원 강당에서 전 국민이 다 쏟아 나와서 혁명으로 완성 떠서 국회의원 300명 저것들을 다 깜빡이다 갈아버리는 기관의 300명도 깜빡이다 갈아버리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십니까? 네. 좌파 지도자를 300명 깜빡에 갈아버리는 10,000명 이상을 깜빡이다 쳐놓고 나라를 바로 세우지 아니하면 이건 혁명이라고 한다. 혁명. 나도 목숨 내놨고 내 인생 70 살았으면 됐지. 더 이상 살면 뭐하냐. 다 필요 없어. 나는요 사형장에 있어서 살아줘도 우리 이뿐만 아니라 서기형은 다른 목사들이 서로 데리고 살라고 많이 날 것이고 또 우리 아들 전현호 우리 양내리 그런들은 이제 시집 장가 갔으니 또 우리 손주 요셉이 잘 키울 것이고 나는 이제 내일 죽어도 끝이요. 이런 각오로 된 사람만이 혁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준비됐어요? 박정희 같은 자세가 준비됐냐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살아났다 이 말이요.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 장로님하고 토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헌법학자 이름 맞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잘하는 헌법이요 아무것도 다 배우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 다 헌법이에요. 그런데 아니 4.19 혁명이 왜 일어났습니까?
자기가 설명합니다. 아시다시피 3.15 부정선거권이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3.15 부정선거가 관련 것은 대통령 후보가 2명밖에 없습니다. 이승만과 조명호 그 자리에 신인기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에는 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신인기 씨가 돌아가셨지만 당시 3등이었던 조봉암이가 이어서 대통령 후보로 계속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3.15 부정선거가 만들어진 그때는요 대통령 후보가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오로지 둘입니다. 그걸 당시 분별해야 됩니다. 이승만과 조병옥밖에 없었는데 조병옥 박사가 중간에 무생크게 사망했기 때문에 아무로 그렇습니다. 내가 그 조순영 아들 있잖아요. 종편에 내가 한참 종편에 여러분 나 웃으려고 오지 마. 나 종편에 패널로 열심히 다닌 사람이고. 근데 다음 순서는 조순영 의원이야. 그래서 내가 조순영이라는 걸 봤어. 정말로 아버지 조병옥 박사를 이승만이가 죽였습니다. 누가 그딴 소리를 하냐고 그래. 그때 아버지가 아니어가지고 세상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정적인 경영자인 조명욱 박사를 경무대로 불러가지고 아우야 어찌하여 너한테 이런 못을 해가지고 프란시스카 여사가 손등에 해갖고 벌어놓은 4만 그 당시에 4만 불 요즘은 40억에 40억 4만 불을 주면서 절대 한국에서 수술하면 안 돼. 미국 국군통합병원에 가서 수술해서 꼭 살아보라고 이승만이가 조명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돈을 4만 불을 넘겨줬다 이거요. 이 말을 조순영 의원이 나한테 직접 해준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얼마나 이승만이가 좋아했는데 근데 어떻게 우리 아버지 조명욱 박사를 어떻게 이승만을 죽였냐. 이거는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 그래서 역사를 이긴 자예요. 우리도 이겨야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좌파의 세력들이 다 거짓말한 거예요. 다 거짓말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병옥 박사가 나왔을 때는 이승만 박사하고 후보가 딱 둘밖에 없었고요. 그 이전에는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밖에 없었는데 한 후보가 사망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는 당연히 이승만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부통령군 당시에는 직선으로 뽑았는데 그때 이제 이기국 씨에 대한 부정선거를 택색해서 나온 것이 바로 3.15 부정선거 되는 것이고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항의하는 것이 바로 잘 아시는 4.19 혁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깥에서는 국민들이 4.19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 때문에 4.19에 폭동이 학생들에서 일어났는데 사실은 이것도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원래 4.19가 일어날 때 첫 번째 주제는 뭐냐. 대통령은 이승만 그대로 하되 대통령은 당선됐습니다. 당선 후보니까 하되 부통령 선거, 이기국 선거 요것만 새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4.19 혁명의 주제였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이해됐으면 두 손 들고 만세요. 대통령 선거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3일 전에 4.19 일어나기 바로 3일 전에 서울대학 교수 중에 남노당 출신들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근대사를 어지럽게 하는 다 남노당들이요. 교수들이 나와서 3일 만에 주제를 바꿔버렸어요. 뭐로? 이승만 하야로. 3일 전에 바꿨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3일 전에 이승만 하야로 바꾸니까 세상의 경제에 이승만을 끌어내려고 갔던 그 청년이 갔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바깥에서 4.19가 일어난지도 모르고 있더라는 거야. 이승만이가. 윤석열 대통령님 지금 밖에서 뭔 일이 일어난지를 대통령이 모르면 안 됩니다. 어제 우리가 부산 집회하는 거 안 보셨습니까? 오늘 대구에서 집회한 걸 안 보십니까? 대통령님이 비서들한테 쌓여가지고 바깥
한다면 대통령님은 비참한 대통령 남을 것입니다. 반드시 성만이를 압수수색하여 대통령님이 지원해서 성만이를 다 구속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잔만. 4.19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모르니까 결국은 하야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야하게 되자 국가가 감사합니다. 한잔 드실래요? 저 앞에 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2공학이 만들어지는데 제2공학이 장면 정부가 들었을 때는요 60년 7월달에 총선거를 해가지고 장면 정부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장면 정부가 들어왔지만은 1960년도에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회 모든 상황을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그거 2컵으로 했어. 한 잔. 저 앞에 달 한 잔 들어. 다시 말하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그 당시에는 우리 몰라요. 이건 상관없어. 대외적인 치안 유지가 전혀 되지 않는 이거 안 하는 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기세가 나오고 제어하고 자유이고 사람들 가능하거든. 자유이고 부부간에 사망이 있잖아. 부부가 이렇게 한 집에 한 분만 되지 부부가 두 개 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아이고 주여. 그래가지고 같이 살기만 난 한 집에 한 개만 하면 돼. 치사했어. 줄기가 하지 100만 원 안 주시고 치사했어. 예를 들어본다면 그 당시에 하도 데모가 많아서요 장전 정부는 데모 규제법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만들지 못했어요. 두 번째로는 공산주의의 공산화될 확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집사님 커피보다 낫지? 커피보다 낫지? 커피 탈락하다가 그거 탔다. 두 개의 법안을 만들려고 했는데 학생들과 지식인들이 대모해가지고 그 두 개의 법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 좌파들이 촛불을 들고 나왔지만 그 당시는 횃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횃불을 들고 장면 공간에 가서 이 대모구제법 만들지 마라, 반동임시특별법 만들지 말라라고 대모를 했던 때가 바로 1960년 7월 이후에 대한민국의 사진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해 계셔야 되는 게 60년 8월 15일 날 북한의 김일성이가 남한에 대해서 경축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남한과 북한은 하나의 연방대로 통일된 국가를 만들자라고 제일본이 주장한 것이 김일성입니다. 그러니까 연방대 통일론이 벌써 그때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김일성이가 그렇습니다. 몇 년도에? 1960년입니다. 그 개새끼. 60년 8월 15일인데 무슨 잘 아시지만 당시에 김일성이가 제안한 연방제를 혹자는 고려 연방제라는 걸 쓰는 게 왜 그러냐면 당시에 김일성은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돼서 연방국가를 만들게 되면 나라의 이름을 국호를 고려 연방공화국으로 하자라고 해서 그 사람의 통일방을 고려 연방이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8월 달에 얘기를 했으니까 남한 전체에 수많은 잘 판다. 좌익 세력들이 함께 동조를 해서 북한과 통일을 하자, 이런 거가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대학을 주고 났던 것인데 여러분 집에서 쳐보시면 그때 일반적인 뭐가 뭐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나오시면 돼요.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라고 우리가 화답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61년 5.16 폭동을 하기 사흘 전에 5월 13일 날에도 전국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가자북으로 오라 남으로라는 이 통일방안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이를 진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몰렸습니까? 바로 박 대통령의 배집사 잘한다.
잘 판다. 대한민국 자체가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기틀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혁명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구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5.16 혁명으로 맞짱뜨자! 그때보다가 지금 대한민국이 더 무너졌어요. 왜? 좌파들이 192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책임을 대구가 지고 박정희의 정신으로 혁명으로 맞짱 떠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려 연방제 있죠. 이 고려 연방제는 결국은 저 김대중이가 평양에 가서 사인했죠. 그 다음에 또 노무현이가 사인했죠. 그 다음에 문재인이가 가서 사인만 할 정도가 아니라 저 백두산에 올라가서 사진 한번 보여줘봐. 백두산에 올라가서 오늘부터 남북한은 하나의 나라라고 이러한 이미지를 주려고 제가 사진 보세요. 저거 문재인 야이 개자식아. 이것이 여러분이 나는 이 사진을 해도 못했는데 2년 동안 나와 같이 전국을 다니면서 김국성 선생님, 김학성이 아니라 김국성 선생님 북한에서 온 정보통의 제1자입니다. 통정부 소속 그분이 이 사진을 해독했어요. 이 사진이 뭘 말하냐? 선포식이라는 데 오늘부터 남북한은 고려 연방제로 한 나라가 됐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이거예요. 선언한 것이다 이거예요. 아이고. 받아줄 수 있어요? 있어요? 근데 잘 기억해 보세요. 내가 오늘 기자님한테 숙제를 내고 부탁을 하고 드렸는데 문재인 정부 때 내가 왜 목숨 걸고 가문운동을 했느냐. 문재인 정부 초기 때 자기들이 만든 연방제 통일안이 바깥으로 새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개성 일부 하고 우리나라의 파주 일부를 두 개를 합쳐서 제3의 나라를 만든다 이거야. 이게 뭐냐면 거기다가 국방과 외교권을 거기다 주고 그 다음에 평양과 서울은 지방정부로 만든다. 이 계획서가 청와대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연방제로 통일되면 여러분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어요? 한 달도 안 가세요. 한 달도 안 가. 한 달도 안 가서 무너진다고. 여기에 미쳐있는 놈들이 뭐냐? 지금 이재명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다른 당규 6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 보세요. 이거 한번 보시라니까요. 장관님 이런 줄 알아요? 민주당의 현재 정당 정책에 나와 있는 것인데 민주당은 통일 정책에서 언급되어 있죠. 실사 남북 남북 기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4선거는 노무현이가 김대중과 만나서 김대중의 6.15 공정선언을 파기라는 선언이 뭐냐고 14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 다음에 4.27 판문점 정선언을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판문점에서 만나서는 약속이죠. 그렇지. 그 다음에 9월 평양 공동선언 9.19 군사합의하고 해당되겠습니다. 네. 보면 남북 간 합의를 종종 계승하고 적극 이해한다 이렇게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민주당의 통일 정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민주당의 이 통일 정책, 연방제 통일 이거는 위헌이에요, 아니에요? 헌법의 명분이 다르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헌법은 연방제 통일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통일의 결과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의 정한 통일만을 통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정부하고 이렇게. 명령이고 내용이고 우리나라 헌법 정부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정 확률로가. 자, 반드시 우리 뿌리를 찾아내야 돼요. 사정입니다. 사정. 읽어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죠. 그렇지. 우리는 통일을 지향하는 노력을 하겠죠. 그렇지. 그런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로 통일을 한다고 헌법이 명령을 했는데 연방제 통일은 그러면 위헌이 아니에요. 명백하게 위헌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 정당은
해산해야 된다. 해산. 대한민국은요 해방 지금까지 북한과 연계되어서 북한 중심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남한과 북한이 합쳐서 연합국을 만들자라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경고하면서 해상을 만든다고 위해서 어떤 선거가 명백하게 자유민주주의 기본에 입각한 통일만이 진정한 법법을 부합한 필요다. 이렇게 모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 정당의 정당 정책을 보면요, 웃기는 짬뽕이에요. 국민의힘 정당의 정당 정책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한동훈이가 세상에 광주에 가서 뭐라 그러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다 넣겠다. 그거는 미연이 아니야. 명백히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망한 것이요, 희망이 없는 것이요. 한동훈이가 지금 본정신입니까? 도대체가 아니 5.18 정신을 헌법